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조금은 공모주 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 그리고 지난 1월 내내 정말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솔직히 기대를 안 한 친구들까지 따상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조금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또 청약하는 기업 3가지가 있고, 지금 기세대로 봤을 때는 이 3가지 전부 다 청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중에 청약할 기업은 또 뭔지, 혹시나 이 와중에 조심할 기업은 또 뭐가 있을지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공모주를 이렇게 항상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기르분들의 수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 이번 주에 청약한 주식,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할 주식, 다음 주에 청약할 주식, 이렇게 4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니까 우리가 평일에는 솔직히 공부할 시간 많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말 토요일마다 이것만 보셔도 공모주 흐름이 그렇구나, 지금은 공모주를 할 만한 타임이구나, 아니면은 조금은 쉬어야 되는 타임이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오브젠 그리고 3기 EV, 사실 이 두 개 다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기관 평가가 매우 나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브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고 있죠. 공모가가 18,000원인데 지금 가격은 63,300원. 상장 당일날 따상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3일 정도 조금 흘러내리나 싶더니 또다시 상한가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브젠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뭔가? 아마도 AI가 묻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AI가 열풍입니다. 챗 GPT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영향을 오브젠이 그대로 챙겨가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어쨌든 청약하신 기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만 보이수가 1개월짜리 7%가 있고 3개월짜리가 9.3%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들고 계시다면은 1개월째, 3개월째 어느 정도의 물량이 쏟아질지 미리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기 E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녀석도 대박입니다. 기관평가는 나빴지만 최근 들어 또 2차 전지가 마침 오르기 시작했죠. 테슬라 주가가 100달러 근처에서 200달러 근처까지 쭉 올라오며 2차 전지에도 훈풍이 불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공모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모가 11,000원 그리고 시초가 22,000원 더블 시작, 다음으로 고가는 28,600원으로 따상을 정말 잠시 찍었고요. 그 다음에는 종가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져 26,85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결국은 뭐 따상 근처에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1개월짜리가 8.3%가 풀린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공모주 분위기가 정말 좋다는 걸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약하신 기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비라는 기업이 있었고 기관 수요도 매우 좋았죠. 자, 기관 수요 측 결과는 1,500대 1 그리고 임무 합격은 12%,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분들이 청약을 하셨을 것 같고, 저끼리 또 청약을 해서 2개를 받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증거금은 2.2조나 몰렸고, 시가총액은 396억밖에 안되고 유통금액은 70억밖에 안돼서 이 또한 이거는 무조건 따상 기대주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상 수익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한 주당 5,000원에서 따상이 13,000원이니까 8,000원의 수익 곱하기 2개니까 16,000원의 수익이고, 그리고 만약에 따상하고 다음날까지 혹시나 넘어간다면은 충분히 두 주 기준 2만원이 넘는 그러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치킨 한 마리 획득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상장하는 주식 2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그 다음에 꿈비. 일단 스튜디오 미르가 화요일날 상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기관 경쟁률 1700대 1 그리고 의무 확약은 16%, 증거금 아까 보시다시피 꿈비가 2.2조죠. 하지만 스튜디오 미르는 그 2배에 가까운 3.8조나 몰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따상은 진짜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저 기릿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유통비율도 19%밖에 안 돼서 유통금액은 197억밖에 안 된다는 거 매우 적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 매도 전략은 정말 심플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0%가 넘는 확률로 따상에는 당연히 도착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날
그때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은 그때 좀 매도를 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다만 또 그 와중에 증시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뭔가 또 뭐 다른 이유가 생겼다거나 혹시나 또 변덕을 부려서 따상이 풀린다거나 따상이 가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 공모주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굳이 이렇게 막 최고가에 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익절은 항상 옳다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좋은 가격에 그냥 매도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 기릿은 연계를 받았고 이제 다들 다들 알고 계시죠? 제빵사 빵을 구웠습니다. 히릿은 대신에 한 개 받았으니까 히릿 거 잘 팔아서 치킨 사달라고 쫄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꿈비입니다. 요 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표가 다 괜찮죠? 방금 전에 봤던 스튜디오 미래 그만큼은 아니지만 유통금액이 너무 사기일 정도로 낮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 가질 수 있습니다.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따상이 간다면 다음날 매도 아니면 따상이 풀린다거나 따상을 가지 못한다면 그때 바로 이거는 뭐 좀 아쉽지만 그래도 충분히 커피값은 벌었다 라는 생각으로 익절은 옳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의 메인 시간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청약할 주식 세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센즈랩, 제이오, 이노진. 뭔가 짜 맞춘 것처럼 전부 다 세 글자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즈랩. 키움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청약일은 6일부터 7일까지 공모밴드는 8,500원에서 1,500원. 공모가는 1,500원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뭐하는 기업인가? 센즈랩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CTI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힌 섹터가 붙었습니다. 뭐가 붙었죠? 맞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하늘길이 그런데 CTI가 뭔데 이렇게 인공지능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라고 봤더니 각종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공격 의도와 목적 및 방식을 식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술을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우리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해킹을 했니마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보안의 중요성은 가면 갈수록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마침 이 기업 센즈랩은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침 또 인공지능 섹터랑 맞닿아 있다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도 짱짱하다고 합니다. 국내 정보보호 분야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21년, 22년 연속으로 국가 신기술 인증을 획득을 했다고 하며 또한 최근 미국 직접 특허 출원, PCT 특허 출원을 완료를 했다고 하니까 기술력이 있구나. 우리는 잘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걸 보면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구나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고객사도 이렇게 큰 기업들 넥슨,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정부가 이미 고객사가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이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즈랩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 K사인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흐름은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가는 흐름이라는 거 그리고 이 기업 K사인 또 시스템 보안, 컨텐츠 정보 유출 방지 보안, 암호 인증, 보안 관리 이러한 분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센즈랩의 실적은 어떤가? 일단은 22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은 91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9억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매출액은 136, 영업이익은 27억, 다음으로 24년은 2배 가까이 성장, 그리고 25년은 50% 정도 성장을 하며 그 와중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배 넘게 성장하겠다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조금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엄청나다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인공지능 섹터가 묻은 이 센즈랩 실적 성장도 꽤나 클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기관 평가는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혜측 결과를 보니까 1325대 1. 야, 이 정도면 청약해야죠. 최근 들어 기관 수혜측 결과가 100대 1이 안 나온 기업도 따상을 가는 세상인데 1000대 1 넣으면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기관들은 대부분 1,500원 이상을 써낸 걸 확인할 수 있고 의무 가격은 조금 아쉽겠죠. 1.4%밖에 안 되는 거는 조금 아쉽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센즈랩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은 당연히 청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 이유는 키움증권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청약 수수료가 면제라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 정보를 조금 더 보자면 청약일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상장일은 15일 수요일 예정. 항상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장일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 이거 무조건 확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전후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소 청약 금액은 수무주 기준 10만 5천원이 필요, 기관 수혜 측은 1300대 1, 의무 확약은 1.4%, 균등 배정 수량이 많습니다. 46만 주나 되어서 적게는 2개 그리고 많게는 4개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수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청약할 이유가 한 번 더 생겼다고 볼 수 있고 공모 유통물량 예정치는 25%, 예상 시총은 1,500억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장 당일날 풀리는 물량은
그렇게 적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많지는 않다. 중간 정도에 포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이제 센질의 월요일날 청약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기르분들도 이를 바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이오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공모밴드는 만원에서 13,000원, 공모가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인가? 야, 이건 또 2차전지 관련 기업이네요. 제이오는 2차전지용 탄소 나노튜브 제조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상장한 3기 EV, 이 친구도 따상에 잠시 갔다 왔으니까 이것도 뭐 가겠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다만 이 친구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2차전지에 100% 집중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바로 플랜트 엔지니어링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바로 숫자를 보자면은 22년 3분기 말 플랜트 엔지니어링 부분이 83%, 그 다음에 전지 소재, 탄소 나노튜브는 14%밖에 안 돼서 물론 가면 갈수록 조금 크게 지속적으로 매우 크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순도 높은 2차전지 관련주냐 말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라는 거는 기름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한번 진행을 했었으나 수요 예측 부진으로 상장을 잠정 중단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인정을 하는지 공모가를 절반 수준까지 낮춰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또 공부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그때보다 지금 증시가 많이 좋아졌고 2차전지 흐름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공모주 시장도 회복을 하고 있고 게다가 공모가까지 반 정도 낮췄다고 하니까 당연히 없던 매력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탄소 나노튜브가 뭔가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친구는 강도가 높고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하는 특징이 있어서 이를 2차전지에 접목하면 카본 블랙 대신 쓰인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 대신에 탄소 나노튜브를 쓰면 성능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게 탄소 나노튜브인데 요거를 카본 블랙 대신에 쓰면 배터리 용량 증가, 충전 속도 향상, 배터리 수명 향상, 마지막으로 폭발 위험이 감소하는 이러한 장점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가면 갈수록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비율도 크게 성장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이다 라는 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일단은 기관 평가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요즘 흐름을 봤을 때 이게 기관 평가가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선 기관 평가가 조금 나쁘게 나오더라도 요즘 같은 장에는 못 먹어도 고지 이 흐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당연히 계속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름들은 그렇게 하면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렇게 또 잘 될 때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그것도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기관수 예측이 월요일날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또 꼼꼼하게 확실히 할지 말지 정해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 와중에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예상 시총이 4천억으로 뭐 엄청나게 크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런데 요즘 들어 좋았던 애들은 대부분은 시총이 좀 낮은 기업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또 혹시나 청약을 하실 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 관련주인 제2호 다음 주 화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노진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9일부터 10일, 공모밴드는 2,500원에서 3,000원. 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설립된 탈모 그리고 피부 관리 제품을 개발 및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4,400개 국내 병의원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해외 23개국에 탈모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금은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전 상장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요 기업은 두피 관리 브랜드 볼비, 스킨케어 브랜드 리셀바이 등 이런 것들이 주력 제품이라고 하며 탈모 완화 관련 제품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공모주 이야기랑은 조금 떨어지지만 혹시나 앞으로 뭐 정책에서 탈모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때만 되면 또 주가가 급등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에 이렇게 볼비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두피 관리 제품을 팔고 있다는 거 그런데 탈모 관련이라 그런지 꽤나 비싼 것도 같이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아니 길이 이거 그 코넥스에서 넘어온다며 그런데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들은 항상 흐름이 안 좋더라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까 보시다시피 공모밴드가 3,000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코넥스에서 4,77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마자 한 주에 50% 이상의 수익을 이미 볼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내릴 수 있겠죠. 물론 앞으로 이 가격이 다시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 이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주 지금은 안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왕이면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기본 정보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청약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장일은 아직까지 미정,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 15,000원, 수요 측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나오면은 그때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 배정 물량은 30만 주가 좀 넘고 수수료는 1,500원, 유통 물량 예정치는 42%로 꽤나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예상 시총이 360억밖에 안 돼서 상장 당일날 풀리는 물량은 100억 조금 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봤을 때 지금까지 흐름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좋다. 그리고 또 탈모라는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만 탈모 환자가 거의 1,0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시장이라고 말하긴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이노진,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평가 내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코넥스 이전 상장이지만 지금 이미 4,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서 이번 주 수요일날 청약을 할지 말지 저녁에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약이 3가지나 있네요. 꼭 놓치지 말고 전부 다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장 또 화요일이랑 목요일날 스튜디오 미러와 꿈비가 있다는 거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옵니다. 오아시스가 오고 있으며, 그 다음 주에는 삼성 스펙 8호가 있네요. 야, 스펙 하면은 역시 삼성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것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